안녕하세요, 그린입니다. 풍경화는 아름다운 일상의 재현인과 동시에 그 당시 느꼈던 상황과 온기를 붙잡아내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작가는 특정 시간의 햇빛이 아닌 어떤 한 시절의 햇볕을 담아내고 싶었나 봅니다. 빛이 만들어내는 색의 변화뿐만이 아니라 햇볕이 주는 평화롭고 따스한 느낌은 보는 사람도 나무 그늘 아래에 쉬는 편안함을 줍니다. 책을 소재로 편안함을 주는 작품이 있습니다. 나무로 된 거대한 책장과 그 안에 다양한 종류의 책들이 가지런히 꽂혀 있습니다. 도서관 같기도 하고 동화책 속 비밀 통로 같기도 한 이 책장은 저에겐 한 사람의 서재처럼 느껴졌는데요. 서재는 본인이 좋아하는 책들로 가득 찬 개인적인 공간이기도 합니다. 작품에서 느껴졌던 편안함은 서재는 온전히 나만을 위한 공간이기 때문일 텐데요. 누군가의 서재를 엿보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책이란 그 사람의 지식과 내면을 만들어내는 뿌리가 됩니다. 서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말처럼 말이죠. 우리 인생을 도자기로 표현한 작품이 있습니다. 갤러리 관계자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최훈 작가님의 이 카르마 작품은 다랑아리를 사실적으로 묘사해서 그리신 작품은 아니에요. 보시면 형태는 다랑아리를 따갖고 왔지만 작가님이 10여 년 전쯤에 미술관에서 다랑아리를 보시고 나서 박물관에서 참 소박하다 그렇지만 지극히 세련됐다. 이런 모습을 담고 싶다는 마음에서 다랑아리 형태를 잡으셨는데 이 카르마라는 것이 업이나 인연의 의미가 있거든요. 그거를 이 선에다가 담으셨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백자는 이런 빙열이 많이 보이지 않는데 선생님은 이게 인생길 카르마라고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선이 끊기고 이어진 듯이 인생도 만났다 헤어졌다 하는 그런 운명 같은 것이 있다. 그런 의미도 선을 일일이 다 연필로 그으셔서 작품을 그리셨고요. 이 밑에 이 부분은 동양화 물감 같은 걸로 계속 오랜 시간을 우려내신 건데 그것도 이제 세월의 흔적을 표현하신 거예요. 산수 같다고 느끼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 어떤 구체적인 형상을 표현하신 건 아니고요. 계속 시간을 들여서 우리고 세월의 두께를 만드신 작품. 작가는 달 항아리의 형태와 흔적이 인간의 삶과 닮아 보였다고 합니다. 항아리 안의 무수한 균열은 살면서 수많은 선택의 갈림길에서 갈리고 쪼개지는 인생의 미로 같아 보이기도 하고 우리 주변에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는 인간관계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동양화 물감, 돌가루, 젯소를 혼합해 바른 후 물감을 수십 겹 올려 쌓아 올리는 과정은 하루하루 쌓아가는 세월 같기도 한데요. 한 겹 한 겹 쌓아 올려 만들어내는 작품이 있습니다. 일단 박광 작가님이 몸이 좀 안 좋으셨어요. 원래 작가를 하시기 전에. 근데 이제 그 큰 수술을 하셔가지고 직장도 이제 곧 나가게 되시고 혼자 계시는 시간이 많아지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본인이 이제 내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뭔가 이제 원래 조형을 전공을 하셨고 이제 그걸 베이스로 내가 단순하지만 반복되고 그리고 내가 정말 직장에서 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시작을 하신 게 힐아트 CF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벼운 재료지만 그거 가지고 내가 내 세계를 담아서 표현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보시면 힐프가 컬러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고 저희가 일상에서 만날 수 있는 이제 것들을 말하자면 다시 이제 작가님의 스타일로 재창조를 하신 그런 내용이고요. 보시면 오버랩의 가치라고 하는 게 이제 단순하게 한 번으로는 이게 작업이 되지 않아요. 여러 번 작업을 거쳐서 이제 되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조명 같은 것을 넣어서 그 레이어를 보여주는 그런 작업이기도 하고 이게 그럼 단순히 이쁘게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옆에 종이 테이프 있을까요? 작가님 눈에 제일 먼저 보이는 제일 운명처럼. 운명처럼. 종이 테이프로 쌓아 올려진 음료병들은 똑같은 제품이지만 조금씩 다른 모양을 가지고 있고 그로 인해 고유의 가치를 지니게 됩니다.
공장에서 기계로 대량 생산되는 주변의 흔한 물건들이 종이 테이프라는 가벼운 재료로 유의미한 작품이 된다는 점은 상반된 두 요소가 맞부딪히며 묘한 매력을 주는데요. 어울리지 않는 두 개의 의미가 공존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액션 페인팅 머신이라는 이름이 붙여져 있어요. 말 그대로 페인팅이라는 액션을 취하고 있는 그런 기계를 이제 고안을 하신 거죠, 작가님께서. 그래서 뭐 붓은 이제 똑같은 속도로 돌아가면서 이제 횟수가 하나씩 넘어갈 때 한 번씩 돌 때마다 저기 칩의 스트로크 횟수가 기록이 되고 있어요. 벽에 걸려있는 작품들은 붓은 이거 하나잖아요. 저거는 10개가 같이 이어붙여져서 스트로크 하나 해서 만든 작품이에요. 중간에 60만 번 넘게 이게 반복을 한 거라서 이게 붓이 끊어졌어요. 그래서 그런 우연성이 더해주는 이게 인간의 이런 키네틱 아트 작업에도 의미가 되고 이 작품도 전시기간 동안에 만든 건데 청소하는 솔로 아크릴 물감을 칠을 해서 좀 더 텍스처가 러우하게 나오는 그런 작품입니다. 페인팅이라는 그 행위 자체가 인간이 하는 유기적인 행위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 단순한 메커니즘으로 돌아가는 기계가 페인팅을 한다는 그런 뭔가 이중적인 요소도 들어있고 그런 주제로 전시를 했었어요. 숫자를 세며 반복적으로 붓질을 하는 기계가 붓이 끊어지거나 물감이 튀는 우연적 상황을 통해서 유의미해지는 과정은 기계가 회화성을 가질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무수히 반복되는 붓질은 하루하루 반복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같아 보였는데요. 작가가 하얀 물감, 분홍 물감을 짜서 붓질을 돌리지만 마지막에 어떤 모양이 나올지 알 수가 없듯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튀는 파편처럼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삶의 우연성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총 3부에 걸쳐서 키아프에서 인상 깊게 본 작품들을 소개했는데요. 대본을 쓰면서 훌륭한 작품들과 작가들의 작업 노트들을 많이 읽어볼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좋은 그림과 글을 보는 것은 물론이고 작가가 치열하게 살아온 길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펄펄 끓는 예술혼을 캔버스라는 틀에 녹여 만들어내는 수많은 작가들의 작품은 모두 각자만의 진솔한 이야기가 있고 그 이야기를 전달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한 점이나 느낀 점 있으시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